고혈압의 90%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이래. 본태성 고혈압은 딱히 뭐 원인이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90%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킬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10%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질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2차성 고혈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신장 종양이나 혈관 질환 그리고 호르몬 질환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한 경우라는 거예요. 이 10%가. 그러면 혈압이 뭘까요? 혈압은 심장이 쉬고 있을 때의 혈압하고 심장이 뛰고 있을 때의 혈압을 비교하는 거, 이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심장이 활발하게 뛰고 있으면 이게 수축기 혈압, 심장이 쉬고 있을 때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그러니까 열심히 뛸 때는 120, 그냥 안정적일 때는 80. 140에 90 이상인 경우에는 고혈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0에 90 고혈압. 그 사이의 수치가 모두 고혈압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증상으로만 알기 힘들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이거 무증상 있잖아요, 우리. 무증상 무섭다. 병원에 가시면 전문 의료기를 통해서 혈압기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 여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혈압이 아주 높으면 코피나 부정맥, 두통,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고혈압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백인보다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카인에게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나 생활 습관은 비만. 비만은 정말 만병의 근원이야. 운동 부족, 짜게 먹는 습관, 과도한 알코올 섭취, 흡연, 이게 다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유전적인 요소도 관여를 하는데 대부분 가족력이 많이 있죠. 젊은 여성들은 피임약 때문에 고혈압이 오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물질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감기약, 충혈 완화제, 식욕 억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사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대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음식은 혈액을 지방으로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심장의 부담을 늘려서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내보내기 위해서 무리를 할수록 심장은 충분한 혈액을 따내기 위해서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면 무리할수록 심장이 약해지시는 거죠. 신장이나 눈, 간 이런 주요 기관들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에서 세포에 손상이 발생하는 게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고염식이 또 혈액 중에 수분 함량을 높여서 혈압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일 소금 섭취량이 24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티스푼 한 스푼 반, 그러니까 한 스푼 반 정도 이 이하로 소금을 섭취하는데 그 양이 굉장히 적대요. 우리가 많은 음식들, 특히 가공 음식에 정말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금의 양, 섭취하는 양이 우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이 혈압 상승에 매우 깊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해석하면 살을 빼면 혈압이 그만큼 낮아지실 수 있겠죠. 운동과 활동이 부족하면 심혈관 질환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되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면 심장의 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압도 낮추실 수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도 심혈관 질환하고 관련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이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으셔야 돼요. 본인만의. 우리 스트레스는 본인이 관리하셔야 돼요. 아시죠?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고혈압의 치료는 식생활의 변화야. 식생활이 변하면 모든 병을 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70대가 됐는데 누구는 병원에 누워가지고 몇 년씩 있으시잖아. 근데 나는 막 저기 같이 막 20대들하고 막 운동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미리미리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그냥 한순간에 오시는 게 아니라
혈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년을 걸려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늘릴 수 있어요. 그 기간을 늘리실 수 있는 거예요.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가 체중 관리입니다, 여러분. 체중 관리. 정상 체중보다 30%가 더 나가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은 고혈압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과도한 음주. 과도한 음주 안 되세요? 하루에 3잔 이상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된대요. 3잔 이상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소금의 섭취량을 줄이고 가공식품도 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식단이 매우 중요하시고 채소나 곡물류를 섭취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하시면 니코틴이 주요 혈관 수축제로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흡연도 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 뉴백TV를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방하실 수 있는 좋은 성분, 유효한 성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혈관 질환이시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중요하시고, 그리고 홍국 추출물이 있어요, 여러분. 식이섬유가 있고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좋으시겠어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점도를 낮추고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게 혈관 확장 및 혈전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홍구 추출물은 LDL과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모세혈관 막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HDL의 농도를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그냥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식이섬유는 다 뭐 중성지방, 체지방 증가 이런 것들에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식이섬유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시고, 비타민 B군은 이제 체지방 빼는데 얘가 또 큰 역할을 해요. 중성지방이 잘 소모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 B가 부족하시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으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하는 효과를 억제해 주는 거죠, 얘가. 마그네슘은 동맥을 이완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로부터 칼슘이 빠져나와서 혈관을 석회화해가지고 경화를 시키면 이게 혈압이 또 상승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칼슘이 굉장히 몸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뛰는데도 이 칼슘이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칼슘이 몸에서 부족하면 얘가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에서 갔다가 막 써.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골다공증이 오고 뼈에 구멍이 나서 넘어지면 이제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뼈가 바스러져. 칼슘은 굉장히 중요하고,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147가지나 된대요, 여러분. 칼슘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18살 때부터 칼슘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잘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혈압을 예방하실 수 있겠죠? 많이 꼭 예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90%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90%가 예방을. 그러니까 고혈압 예방 잘 하시고 오늘도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물도 많이 드시고, 일단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체중 조절 잘 하시고, 살찌면 안 돼요. 요즘 살쪘나. 자, 그러면 이제 고혈압은 우리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이제 뉴백TV에서 요거 다 열심히 보시고 여러분들 고혈압 예방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굿밤 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 잘 자요. 굿나잇.